법학도 꿈꾼 25살의 운전병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요. 이 오청성 병사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만나봅니다. 귀순한 25살 오청성 병사의 신상과 상태가 공개됐습니다.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60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배우 현빈과 인상이 매우 비슷하고 마치 우리나라 해군 UDT 대원과 같은 다부진 체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병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8살에 군대에 입대한 뒤 8년간 북한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운전병으로 근무했고 특히 갤로퍼 등 국산차를 북한에서 운전해 본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병사는 법학을 공부한 뒤 법학도가 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 병사는 병실에서 영화를 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중에서도 트랜스포터나 짐 캐리 주연의 미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또 오 병사가 소녀시대의 노래, 지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규순한 이 오청성 병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더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탈북 작가인 김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귀순 병사의 자세한 상태를 어제 이국종 교수가 긴 얘기로 한번 짚어줬는데 그 목소리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깨우는 게 자극을 주는 건데 제일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하고 TV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고온 고향 얘기라든가 가족 얘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좀 딴 거 재밌는 걸 자꾸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뭐 인형도 갖다 주고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이게 더 좋니? 뭐 이렇게 농담할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물만 마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반 병실로는 아마 늦어도 이번 주말 내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참 빨라서 다행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다는데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우리 성인 3명 분량의 피를 수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이국종 교수가 그걸 강조를 했죠. 우리 국민 12,000cc의 피가 바로 이 오청성 병사에게 이제 투여가 됐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천운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총탄을 이렇게 수발을 맞고도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황에서부터 병원 옮겨지는까지. 그 다음에 즉각적인 수술. 그리고 이 아마 오청성 병사가 이제 그동안 북한에 있을 때 항생제를 거의 맞질 않아서 그렇죠. 항생제 내성이 상당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이 잘 들었다는 이야기고 또 젊다 보니까 어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사실 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보면은 거의 이제 회복 속도가 빨라서 조만간 아마 일반 병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청성 병사 건강하게 깨어나는 걸 바라면서 그의 하나하나 신상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 25살 귀순병사 오청성 병사가 배우 현빈 씨와 비슷한 인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뭐 김혁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배우 현빈 씨를 닮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키도 170cm에 한 60kg, 다부진 체격이라고 하는데 북한 청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떠올리면 될까요? 아니요, 이 키와 체격이라고 하면 상당히 잘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가족의 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170 정도의 북한 젊은 청년들의 어떤 키를 보면 보통 160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친구들이 태어나는 시점이 경제 위기 때였고요. 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영양 부족으로 사실 체격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커가는 측면은 있지만 이 친구처럼 이제 이분처럼 이 귀순병사처럼 이 나이 때면은 이 정도의 키가 나오거나 혹은 이 정도의 몸매를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키가 170cm, 몸무게 60. 제가 우리나라의 정확한 평균 키와 몸무게는 외우질 못합니다만 이 정도면 평균 키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근육질 체형 이런 것도 영양 상태가 그리 썩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이국종 교수가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했을 때 옥수수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았는데도 그래도 북한 평균보다 높은 거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 GOP에 이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사회적인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양이 좋은 편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 내에서 이제 나온 게 옥수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을입니다. 충분히 가을 옥수수를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구워서 먹거나 혹은 주워 먹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예. 그게 주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이외에 옥수수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저 정도 체격이면 큰 편이다. 네. 이국종 교수가 기순병사의 외모뿐 아니고요.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하고는 이게 되게 가까워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도 친구가 괜찮습니다. 세세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자잘하게 컴플레인하고 그런 스타일,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묵하고 듬직하고 저는 그 친구가 진짜 한국 사회에서 직장 들어가서 나중에 잘 여기서 여생을 살면서 돈 벌면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그런 모습이 저희 외상외과 의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그걸 꼭 보고 싶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애초에 군인보다는 법 공부를 해서 법학도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북한 사회 내에서 이제 시장 변화로 인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제 인식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예. 특히 법률가나 정치 쪽 측면은 가장 인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북한 사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본인의 어떤 희망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쪽으로 법률가나 아니면은 통제기관 아니면은 외교를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는 혹은 이제 번역 통역을 하는 네, 이런 형태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아까 이제 저기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 저 안에서 실제로 청년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결국에는 국경에서 경비를 서는 군인들의 탈출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넘어오신 분들, 특히 이제 GP를 통해서 넘어오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다 요 나이대에서 좀 더 어린 친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충분히 경험한 친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탈출하게 됩니다. 결국에 배고픔보다는 탈출하게 되는 요인이 동경이라고 하는 게 훨씬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평균, 그러니까 덩치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신세대라는 부분을 저 법률가를 꿈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까요? 뭐 키와 몸무게 얘기까지 했고 뭐 현빈 비슷한 인상인데 글쎄 나중에 완쾌돼서 저희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한번 현빈 씨와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이 꿈, 법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제 꿈도 한번 감독님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꿈을 꾸는 법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 포부도 드러냈었는데 운전병 주특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김정화 대표님. 네.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말에 흰 양말을 신었다. 그건 북한에서 아무나 신는 양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빨래 세탁을 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운 물 쓴다는 거는 정말로 생활이 좋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덜뭉이 잘 타는 하얀 양말을 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의 생활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운전병 같은 경우에는 군사복무 이제는 한 8년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병사 생활로 이어져서 군사복무를 하는데 하전사가 운전병으로 있다. 이거는 정말로 고위층 자녀가 아니면 저 자리에 오르기 힘들고 하얀 양말 그 양말 한 조각을 놓고 봤더라도 일반 북한군 군인들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 그런 자. 일반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양말이 하얀 양말이 없습니다. 예. 네, 블랙 색깔도 저만이 없고요. 웬만하면 그걸 베이지 색상이라고 우리 말하죠. 군도 흰 양말이 저 보급이 안 네, 돼요. 베이지 색상 같은 경우는 굳이 색상을 안 입히는, 예. 그러니까 예. 색상을 안 입히는 천 원자재 이런 양말이 대체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흰 양말 같은 경우에 만약 신게 되면 장교들이 제일 재수 없어 합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장교인데 부사관이 하얀 양말 쓸 때 당장 벗어. 이러고 그 보는 앞에서 탕물에 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관례입니다. 근데 운전병들은 저게 예외라는 거죠. 왜냐면 그 운전병이 몰고 있는 그 차량의 지휘관은 결국 그 운전병의 직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직책인 거죠. 그러니까 저 흰 양말을 신는 게, 뭐 김정화 대표님은 북한에서 군생활 했을 때 흰 양말을 신어보지도 못하셨다는 말씀이라고 들려요. 못했거냐. 양아버지가 사단 정치원이기 때문에 사단 정치원 운전수가 흰 양말 신고 들어올 때면 양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핀잔을 줍니다.
헛가다, 그러니까 북한 말로는 헛가다라고 말하고 여길 말로는 겉멋이 들었다고 예. 아마 표현해야 맞겠죠. 네. 그러면 그걸 계속 벗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자기 손으로 빨아가지고 흰 양말 신어야 그래도 뭔가는 품위가 올라간다고 이러면서 자아자찬하면서 신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운전병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땐 또 특이하게 자기가 하얀 장갑을 끼고 운전하면 자기가 뭐 좀 올라간 듯이 좀 이런 허세가 좀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뭐 오병사의 사실 뭐 모양새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실상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 현대차 테라칸이랑 갤로퍼가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그 현대차 SUV 차량이죠. 이게 지금 보면 주로 예전에 우리가 개성공단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할 때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 측 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이 지원된 적이 있어요. 지금 개성공단 가보시면 우리 그 보통 이제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람들 타고 다니기 위해서 아마 그때 이제 갤로퍼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그냥 북한 측이 그냥 압류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물론 중국을 통해서 수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차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했던 차 중에서 북한 측이 그냥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 아마 그게 제일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선생님,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군용집 부차, 물론 뭐 아까 김정하 대표께서는 이제 그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흰 양말도 신고 저 차도 좀 고급일 것이다. 근데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중국제. 근데 저렇게 보여지는 거는 중국 차를 애용하는데 저희가 볼 수 없는 개성이나 그 평양 안에서는 실제로 한국 차량을 애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 간의 이제 밀무역입니다. 예. 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밀무역인데 예전에 2008년, 2009년 이때는 아반떼 이런 차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수입한 차가 아니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한국 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게다가 한국 차가 워낙 질이 좋으니까 예. 이 부분이 북한의 보이브 라인이든 외교부 라인이든 이 라인과 중국의 개인하고의 거래로 이제 밀무역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시장에 차 뭐 나타나고. 아반떼도 네. 북한에서 심심치 않게 네. 볼 수 있는 차군요. 좀 놀랍습니다. 평양 시골 외곽 쪽에 가면은 베르나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그 베르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평양에서 나온 사람들. 북한 현대차 중에 이제 베르나라는 차 이름을 북한 네.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요. 예, 뭐 김정하 대표님 지금 오병사가 병실에서 어떻게 지낼지에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해요. 소녀시대의 질을 듣고 있다. 미국 영화를 즐겨보고 있다곤 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미 오병사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런 종류의 것들을 쭉 접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요. 특히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비리 이런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하는 운전병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군단 정치원 집에 뭘 갖다 줘라 이런 심부름을 운전병을 혼자 보내고 부대가 김책이었다 해도 사단 정치원 차량에 혼자서 정치원 안 태우고 혼자서 심부름을 평양으로 드나들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보위사령부라든가 총정치국이라든가 함흥 7군단 사령부라든가 이러한 자기 고위층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한테 뭔가는 물자도 전해주고 서로 거기에서 뭐가 교류가 오고 가는 그러한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 군에서 제일 먼저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 접촉하는 것이 국경경비대 군인들 외에 가장 빨리 접하는 것이 운전병들입니다. 비리라든가 몰래 비디오, 부대 말고 외곽의 민간인 사택에 뭔가는 자기의 아지트를 마련하고 거기에 전문 물자를 갖다 놓고 전문 자기네만이 모이는 아지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뭐 우습게 보죠. 그리고 지금 이 군인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국정 교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난 남자 노래가 좋던데 넌 꼭 여자 노래가 좋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젊은 혈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지나갔던 뭐 짐캐리라든지 헐리우드 네. 영화 그리고 지금 소녀시대의 지 저런 것들도 저런 문물들을 지금 북한에서 가감없이 특히 이 오총성 병사가 다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대가 좀 변했다는 사례가 좀 있어요. 좀 보면 김영 선생님 저랑 같이 보시죠. 저기 보면 98년에 변형관 상의가 JS를 통해서 네네.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김일성 배지나 롤렉스 시계로 한국 병사가 이제 포섭했다 말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소녀시대 원곡이 좋다. 북한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어떤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이 이제 유포가 되고요. 그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상, 문화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많이 애용하는 이제 측면은 돈에서는 특히 달러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북한 사회 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이걸 정부 차원에서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제 발생이 돼 있었고 예. 이걸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호기심이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외부 문물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점은 이제 CCTV 영상도 공개됐고요. 사경을 헤매던 오병사도 깨어났습니다. 왜 북한에선 반응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북한 측의 경계 실패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제이스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북한 측으로 봐서 엄청난 지금 아마 문책을 당할 텐데 일단 자신들의 치부를 일단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뚫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경계 실패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병사가 그렇게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쇼크한 뉴스예요. 북한에서 저 정도 맞았으면 이미 아마 사망의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의술 자체가 뛰어나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북한 병사가 저렇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북한의 동요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제일스의 성분 좋은 사람들도 야 넘어간다더라. 이런 게 만약에 안남에 퍼진다도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럼 북한 사회 다른 곳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이거 공개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노동신문 한 줄도 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판문점에 있는 이 경호부 소속이 총정치국 직속입니다. 예. 근데 총정치국 지금 황병서 최근에 좀 처벌받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휘관이 없는 부대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 더 우왕좌왕하고 그 결과를 내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얘기, 북한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이 인물의 목소리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귀순했던 태영호 전 공사도 탈북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차마 북한 정권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태양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노예 생활이 또다시 40년, 50년 지속되어 자기 손자, 증손자 대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 달간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저희 가족은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 그렇죠. 귀순한 오청성 병사도 아마 태영호 전 공사와 같은 마음으로 사선을 넘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김정아 대표 그리고 김혁 선생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